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학생이랑 수업을 했는데요. 그 학생이 저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아니, 몰라, 안 돼,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학생도 아닌데 왜 자꾸 반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른 한국 사람에게도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학생에게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언어 교환 앱에서 한국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계속 반말로 이야기를 해서 반말이 습관이 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무례한 학생이 아니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한 거였어요. 요즘에도 가끔 이 학생이 반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알려준 후부터는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고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고 그런 문화가 한국어의 존댓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상황을 이해한다면 언어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존댓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예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예절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유교는 옛날에 중국의 공자가 체계화한 아주 오래된 학문이에요. 이 유교 사상이 한국에 들어와서 점차 한국에 맞게 발전하였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공식 이념 및 사회윤리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에 이 유교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테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요. 보통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부터 예절 교육을 받아요.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 어른들께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배워요. 그리고 예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청학동 예절 캠프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청학동 예절 캠프는 말 그대로 예절을 배우는 캠프인데요. 청학동이라는 곳에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보내서 예절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청학동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동네인데 옛날 조선시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수염을 기르고 상투를 들고 한복을 입고 계신 할아버지들도 볼 수 있고 기와집이나 초가집 같은 옛날 전통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마을에는 예절 교육을 하는 서당이 많은데요. 서당은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청학동 캠프에 가면 이 서당에서 예절을 배우는 거죠. 이 서당에는 훈장님이라고 해서 흰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께 예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서당에서는 사자소학이라고 해서 한자가 4글자씩 쓰인 아주 오래된 책을 읽으면서 예절을 배우는데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예절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책으로 아주 옛날부터 사용된 책이에요. 이걸 훈장님이랑 같이 따라 읽으면서 예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동전으로 옛날 장난감인 제기 만들기, 공기놀이,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 등 다양한 활동도 해요. 초등학교 때 이 청학동 캠프에 다녀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캠프에 가기 전에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이 청학동 캠프에 다녀온 후에는 확실히 아이가 좀 점잖아지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더라고요. 확실히 이 캠프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한국의 예절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청학동 캠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렸을 때 배우는 예절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예절 교육은 평생 받는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예절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상사랑 처음 술을 마신다. 그러면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어른이 없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셔야 한다. 이런 예절들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10대 때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런 예절들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성인이 된 후에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과 술을 마시면서 아빠께 이런 예절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평생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다 보니 그런 예절과 유교적인 사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박혀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때 날씨도 너무 덥고 여행을 왔으니까 특별히 평소에 안 입는 옷들, 크롭탑이나 민소매처럼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을 입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 옷을 사러 옷가게에 갔는데 다들 평소에 입는 옷과 별로 다르지 않은 옷들을 고르는 거예요. 막상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우리도 생각보다 유교걸이었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교걸이라는 말은 몇 년 전에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유교와 영어의 걸이 합쳐진 말로 이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 이효리의 노래 유고걸을 패러디해서 만든 단어예요. 저처럼 평소 나는 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교적인 사상에서 조금 벗어난 행동을 해야 할 때 아니면 한국인의 기준에 비해 너무 개방적이고 과감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나 생각보다 유교적인 여자네? 나도 유교걸이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교걸뿐만 아니라 유교보이도 있어요. 제가 이 유교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유교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테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8가지 상황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돼요. 1번, 친구 사이의 스킨십은 악수까지다. 2번, 내 몸에 타투는 하지 않는다. 3번, 피어싱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4번, 클럽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이다. 5번, 친구 중 흡연자가 없다. 6번, 술 마실 때 12시 전에 무조건 들어간다. 7번, 튀는 헤어스타일, 화려한 옷은 거부한다. 8번,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총 8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면 유교걸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8번,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저도 시끄러운 곳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시끄러운 곳에 가면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별로 요즘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2번, 내 몸에 타투는 하지 않는다. 타투는 유교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아플 것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가지만 해당이 되니까 유교걸은 아니네요. 혹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8가지 모두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테스트 결과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이 테스트의 질문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평범한 것들이라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옛날이랑 다르게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교 문화도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현재에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형식만 남고 의미는 변질된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장유유서라고 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을 공경하거나 존중하면 그 사람들도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문화를 잘못 해석하고 변질시켜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선배, 직장 상사라고 해서 후배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 중 하나인 제사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전통 방식을 많이 따랐는데요. 이 전통 방식이 모두 유교적인 의미에 따라서 만들어진 방법이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방법, 음식을 놓는 방향과 순서 등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서 이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전통 방식에 따라서 지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복잡한 형식을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형식은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제삿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형식보다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옛날 것들을 잘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뜻인데요. 옛날 문화 중에 좋은 것들은 잘 보존을 하고 안 맞는 부분은 지금의 문화에 맞게 조금 바꿔서 활용을 하자는 의미로도 쓰여요. 사회가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는 만큼 한국의 예절 문화도 너무 전통만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바꿔보려는 온고지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유교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예절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혹시 예절 캠프 같은 것이 있나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국인을 만났을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머릿속에 박히다. 머릿속에 박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은 상황이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을 때 사용해요. 그런 예절과 유교적인 사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박혀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머릿속에 박혀서 충격적인 영화 장면이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아. 엄마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박혀서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그날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박혀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 잘했어요.